자, 그 다음에 4번 목차 보시면요. 인도 지점하고 극단적 그룹과 중간적 그룹 네 가지 전통적인 인코텀스 규칙 그룹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 이 내용 보시면 양괄호 1번에 규칙들의 분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코텀스 2010 전에 그러니까 인코텀스 2000까지는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E그룹, F그룹, C그룹, D그룹 이렇게 나눴었어요. 근데 인코텀스 2010부터 운송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모든 운송 방법에 사용될 수 있는 방법과 해상 내수로 운송 방법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도 처음에 공부를 할 때 E, F, C, D 이렇게 나눠서 봤었죠. 자, 이렇게 분류하는 게 사실 더 접근하기는 편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도 지점의 측면에서 E그룹과 D그룹은 양극단에 있다. 이 엑스웍스 서울이라고 써 있는 건 이제 운송이 시작되는 수출국의 어떤 장소를 말하는 거고 D규칙에서 뒤에 써 있는 장소는 목적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양극단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C그룹과 그다음에 F그룹과 C그룹은 그 중간에 어디인가 위치를 하고 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10부터는 운송 수단에 따라서 운송 방법에 따라서 모든 운송 방법에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제 해상 내수로 전용 규칙 이렇게 해서 나누어 두곤 있는데 이 이전에 네 가지로 EFCD로 분류했던 방법이 아직도 인도 지점이 어딘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편리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괄호 2번 보시면요. 엑스웍스와 DDP입니다. 앞에서 양극단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매도인의 의무가 엑스웍스에서는 가장 적고 D규칙으로 이제 마지막에 있는 D그룹으로 넘어가면 매도인의 의무가 많이 늘어나죠.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장 보시면 국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두 가지를 대체하는 규칙을 고려해 봐야 된다. 자, 왜 그러냐면 엑스웍스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매도인이 물품을 적재할 의무도 없고 수출 통관도 매도인이 할 의무가 없었죠. 매수인이 다 해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앞에서 내용도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엑스웍스의 경우에는 적재도 장소가 동일하다고 하면 엑스웍스에서 A라는 장소를 기재하고 FCA에서도 A라는 장소를 기재했다라고 하면 인도가 되는 장소는 동일하지만 그 장소에서 인도할 때 엑스웍스에서는 적재하지 않았던 매도인이 FCA에서는 적재를 해줘야 되고 수출 통관도 FCA부터는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런 적재, 수출 통관에 관한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고 하면 이 엑스웍스 대신에 FCA를 사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을 좀 텍스트로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DDP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D그룹 중에서도 가장 이제 매도인의 의무가 큰 DDP의 경우에 수입 통관의 의무를 매도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예상이 된다고 하면 DAP나 DPU로 대체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대체하는 조건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괄호 3번 보시면 F규칙과 C규칙입니다. 자, F규칙의 3개, FCA, FAS, FOB 자꾸 연습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C규칙에 4개가 있었죠. CPT, CIP, CFR, CIF가 있는데 자, 인도 장소의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운송구간상에서 매도인 쪽에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선적매매, 선적지 매매, shipment sale이라고 한다. F규칙이든 C규칙이든 매도인이 인도를 하는 장소는 수출국 쪽이죠. 그래서 선적지 매매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규칙에서는 목적지에 물품이 도착하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매도인이 인도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 F규칙과 C규칙에서는 운송 중에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C규칙에서 특히 C규칙 뒤에다 목적지 장소를 쓰죠. 그 목적지 장소에 도착하는 것을 매도인이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거기까지의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F규칙과 C규칙에서 운송 중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F규칙과 C규칙의 차이는요. 물품 운송 계약을 누가 체결하는지 그 차이만 있는 것이다. F규칙에서는 매수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C규칙에서는 매도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운송 중의 위험은 여전히 매수인이 부담한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C 규칙에서는 이제 매도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되니까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C 규칙 뒤에다가 그 목적지 장소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예시로 뭐 포트 오브 달리안, 뭐 인랜드 시티 오브 선양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장소 C 규칙의 뒤에 기재되는 장소는 목적지이지 거기가 인도 장소도 아니고 위험이 이전되는 장소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 번 반복했었는데요. C 규칙 뒤에 장소까지 매도인이 운송을 완료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거기까지 운송 계약만 체결해주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도착하는 것을 매도인이 보증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장소가 인도 장소도 아니고 위험이 이전되는 장소도 아니다. 자, 위험은 인도시의 위험이 이전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C 규칙에서는 인도되는 장소와 목적지가 다르다. 두 개가 서로 다른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C 규칙 뒤에 나와 있는 장소는 인도지가 아닌 목적지이다.